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이 초반 예선전을 끝낸 민주당이 다소 초조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폴리티코 등 주요 언론들의 시각을 보면은 민주당이 선두주자를 뽑는데 격렬한 예선전을 폈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트럼프를 이롭게 할 수도 있다 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정치적인 베이스에 전혀 이상 징후가 없습니다. 또 그의 지지도는 상승하고 있고 경제는 순항이고 탄핵은 끝이 났습니다. 트럼프 내부에서 약간의 반발이 있지만은 이것도 일종의 더 큰 내부 반발을 막기 위한 무마용이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풀이가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예선 초장에 버니 샌더스가 선두를 차지했지만은 트럼프는 벌써 그가 제일 손쉬운 상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조 바이든은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 네바다를 뛰고 있지만 흑인 사회에서의 정치 헌금 받는데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거의 바닥에 나 있습니다. 머리저 전 시장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벌써 그의 동성애 신분에 대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이념적으로 개혁 세력과 진보 세력이 갈등을 빚고 있고 중도 진영은 힘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장외에 있는 마이크 블룸버그도 몇 개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 선거전이 초장이지만은 민주당 예선전이 7월 전당대회까지 가면서 장기화가 된다면은 결국 덕을 보는 쪽은 트럼프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권이 보는 민주당 예선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트럼프에 대한 내부 도전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예선전이 7월 밀워키 전당대회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개월 동안 격렬한 예선전이 계속이 되면은 누가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신창이가 될 것이고, 트럼프는 손 안 대고 어부지리를 볼 수가 있다 하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이념적인 논쟁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메디케어 for all을 놓고 버니 샌더스라든가 엘리자베스 워런 등 개혁 세력은 부자 증세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모크래틱 소셜리즘,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라는 단어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적인 조 바이든이라든가 에이미 클로버처 상원의원, 또 블룸버그 등은 반대 의사입니다. 수십조 달러가 드는 일이기 때문에 무리다 하는 의견이고, 또 부자 증세를 자칫 잘못하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는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역시 초반에 의외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피트 부티지지 전 시장은 양측의 갭을 메꾸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조그만 시의 시장 출신이고 또 동성애자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지지를 얻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예상이 유력합니다. 바이든이 초반전에 실패를 하고 큰 주, 다양한 주의 승부를 위해서 지금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흑인 그룹의 돈줄을 쥐는데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흑인 그룹의 거부들이 그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고 정치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이든의 선거 기금이 거의 바닥 상태입니다. 블룸버그가 장외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에게도 stop and frisk 같은 약점이 있고, 또 민주당이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당이지만은 여기와는 거리가 먼 백인 1세계 정치 운동을 했고 백인 1세계 사교 행위를 했다 하는 폭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트럼프 그룹에서는 그의 열성적인 지지 베이스가 지지도를 오히려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는 순항이고 탄핵은 끝이 났고 지지도도 상승 상태입니다. 최근에 그에 대한 법무부 장관 등의 공개 도전 발언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침묵하고 충성심에 매달리는 트럼프 추종 세력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완전히 그의 장악하에 놓여 있고,
행정부는 거의 1인 독재하에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so far 그의 행정부 장악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데 예를 들면 빌 바 법무부 장관의 공개적인 도전 발언입니다. 트럼프의 절친인 로저 스톰의 그 검찰의 형량 선고 때문에 트럼프가 담당 검사들을 질책을 했는데 너무 과하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자 4명의 담당 검사들이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 바가 ABC 뉴스에 나와서 트럼프가 그런 트윗을 하면서 공격을 하면은 내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 나는 누구의 협박이나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겠다라고 반발을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고의 충성파로 알려진 빌 바가 공개적으로 트럼프에게 반발을 한 것인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정말 트럼프에 도전하면서 정의로운 법무부를 지향하고 있다 하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그가 11만 5천 명이나 되는 법무부와 검찰의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선수치기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존 켈리 전 비서실장의 트럼프에 대한 반발 발언도 있었고, 공화당 상원의원 8명의 반대 표결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트럼프의 거부권에 무색해지게 될 것이고, 트럼프의 전 측근들 존 볼튼 보좌관이라든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또 여러 명의 장군들 대부분 다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선거전은 현재까지는 큰일 안 하고도 순조롭다 하는 자평이 나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선거제도는 좀 까다롭고 룰도 복잡합니다.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의 공부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친구 한 사람이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에 한 20여 년 살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미국에 이제 선거가 진행 중이었고 한국에 있는 고향 친구들이 20년이나 살다가 귀국한 미국통이 있다라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뭐 일렉토럴 컬리지가 뭐냐, 스윙 스테이트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미처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제게 SOS를 쳐서 제가 부랴부랴 이메일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가 20여 년 동안 시카고에 살면서도 미국을 잘 몰랐습니다. 공부를 게을리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태극기 문제, 촛불 문제에 더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선거전의 이슈들이 모두 나와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Medicare for All, Stop and Frisk, Executive Privilege, Tax Cut, Income Inequality, Climate Change, Primary Election, Caucus, Closed Primary, Open Primary, 그리고 무슨 Double Jeopardy Protection, 이런 건 기본적인 이슈들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장단점도 알아야 되고, 나의 의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후보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대선이라는 것이 매년 4년마다 실시가 되니까 금년에 좀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면 쉽게 다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 국민으로서의 의무고 또 나 자신에 대한 의무입니다. 미국을 잘 알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면 나의 생업의 질이 향상됩니다. 또 나의 문화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어깨가 더 넓게 펴질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드웨스트 지역에 윈칠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다코다와 미네소타, 위스콘신주에서는 오늘 빌로 제로의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시카고 북부 서버브 지역에도 윈칠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대는 오늘 오후 4시까지 체감온도가 마이너스 15도에서 20도까지 내려가 동상에 걸릴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의 체감온도가 계속된다고 예보했습니다. 한편 시카고시는 미시간 호변의 산책로를 오늘 부분적으로 폐쇄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대통령의 잦은 트윗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바 장관은 어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나에게 형사사건과 관련해 그 어떤 요청도 한 적이 없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법무부에 대한 트위팅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며 그의 트윗은 나의 업무 수행을 힘들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 장관은 대통령의 압박을 받고 로저 스턴의 형량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나는 의회 신문사 사설, 대통령 등 그 누구로부터 압력을 받거나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며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스톤의 형량을 줄여주기로 한 법무부의 특별 조치에 대해 바 법무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가 해를 넘겨도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어제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며 이번 바이러스는 어쩌면 이번 계절을 넘기고 올해가 넘어가도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결국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를 토대로 한 전염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현재까지 총 1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는 64,454명, 사망 1,384명, 완치 7,010명입니다. 국방부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 대선 공약인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방 예산 38억 달러 전용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연방정부 예산 67억 달러를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했으며 새 회계연도에서도 72억 달러의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전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회계연도에서 72억 달러가 전용되면 오는 2022년까지 900마일 길이의 국경장벽이 건설될 수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하원 민주당은 성명에서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예산 승인을 부여한다며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건설 장벽 관련 예산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튼시 등 서버브 지역에서 차량 절도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경 위튼의 한 주택가에서 집 드라이브웨이에 세워둔 승용차를 절도범이 타고 도주했습니다. 두페이지 카운티 셰리프는 최근 이와 유사한 차량 절도 사건이 더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절도 장면은 집 도어벨 비디오에 수록됐습니다. 무디 바이블이 시카고 북부 캠퍼스 주변의 대지 10에이커를 매각합니다. 매입자는 고급 주택 건설업자인데 시의 허가가 나오면 라셀과 시카고 애비뉴 지역에 콘도와 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가격은 약 2억 달러인 것으로 부동산 업계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NBA 올스타 게임 팀 르브론과 팀 아테토쿤보의 경기가 오는 16일 주일 오후 7시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NBA 올스타전도 코비 브라이언트의 추모 무대로 꾸며집니다. 올스타전에 앞서 내일 미국 국적 선수들로 구성된 USA팀과 미국 유해 지역 선수들로 구성된 월팀이 맞붙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윈칠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빌로제로의 매우 추운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15도, 밤 최저 10도. 내일 토요일 흐리겠으며 기온은 다시 20-30도대를 회복하겠고 오후 한때 눈이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34도, 밤 최저 26도. 주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일부 구름 많은 지역 있겠습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28도. 다음 주 월요일 비 또는 눈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38도, 밤 최저 29도입니다.